혹시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하셨나요? 물론 가장 현실적인 구매 기준으로는 차량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작은 차보다는 큰 차가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지만 용도에 따라 소형 차들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작은 소형차 중에서도 경차를 살 때 나라에서 많은 세제 혜택과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면 차가 작은 만큼 연료도 적게 먹어 친환경적일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준중형 차인 아반떼보다 캐스퍼의 연비가 더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차는 압도적으로 연비가 뛰어나지도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공해를 내뿜을 수도 있고 더 나쁜 연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차량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작아졌으니 그에 비례하여 연비가 좋게 나와야만 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두 대의 차를 비교해보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차량의 선정에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이기도 하고 브랜드가 다른 두 차종을 선택할 시 회사 간 기술력의 차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현대로 그리고 차종은 가장 대중적인 소나타와 최신의 경차인 캐스퍼를 선정했습니다. 아반떼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반떼와 캐스퍼의 변속기가 무단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소나타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옵션에 따라 차이가 좀 있죠. 캐스퍼는 1.0 터보 엔진과 1.0 자연흡기 엔진이 있고 소나타는 1.6 터보, 2.0 자연흡기, 그리고 2.5 터보가 있는데 둘 다 자연흡기 엔진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터보와 자연흡기의 차이는 터보 차저라는 부품이 달려있는지 달려있지 않은지의 차이인데 이 부품의 역할이 엔진 안으로 연소된 공기를 가득 채워주어 터보 차량은 약 50%의 엔진 출력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터보가 달린 차량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가격도 그만큼 비싸지니 무조건 터보 달린 차량이 좋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이번 비교 대상은 1.0 자연흡기 캐스퍼와 2.0 자연흡기 소나타입니다. 두 차 간 복합 연비는 캐스퍼의 경우 14.3, 소나타는 12.7입니다. 진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캐스퍼의 공체 중량이 985kg이고 소나타가 1420kg이니 무게 차이가 적어도 500kg은 나는데 연비 차이는 겨우 1.6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무게와 완벽히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소나타가 캐스퍼 반대를 추가로 끌고 다니는 것인데 이 결과는 조금 의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무게보다 더욱 결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캐스퍼의 연비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품은 아무래도 엔진이겠죠? 1.0과 2.0, 즉 실린더 용량이 1리터와 2리터로 2배 차이가 나는 엔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의 지원을 보면 캐스퍼의 경우 최고 출력 76마력, 그리고 소나타는 160마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의 정확하게 엔진의 용량만큼 출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원의 뒷부분을 보면 마력 뒤에 RPM이 있죠? 저 RPM의 뜻은 써있는 출력을 낼 수 있는 RPM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캐스퍼의 경우 6200rpm까지 밟아야 최고 출력인 76마력을 낼 수 있고 소나타의 경우 6500rpm까지 밟아야 최고 출력인 160마력을 낼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최대 토크는 앞선 최대 출력과 다른 RPM에서 발생하죠. 여기서 제환상으로 확인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 그래프와 함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엔진의 토크와 출력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최대 토크의 발생 위치와 최대 출력의 발생 위치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토크는 3000rpm 부근에서 나오고 있지만 출력은 6000rpm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은 토크는 순간적인 힘이고 출력은 일정 시간 동안의 일입니다. 같은 출력을 내는 방법은 작은 힘으로 빠르게 많이 움직이거나 큰 힘으로 적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의 힘이 토크고 그 힘으로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까지 생각을 하면 출력이 됩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실선이 소나타 그리고 점선이 캐스퍼일 때 애초에 토크가 작기 때문에 동일한 출력을 내기 위해 더 높은 RPM으로 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재능이 부족한 사람은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조금 설렁설렁 일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부지런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인 문제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캐스퍼의 엔진이 그런 상황인데요.
열심히 일을 해서 같은 결과물을 내려 해도 태생의 차이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고 특정 RPM을 넘어가면 효율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반면 소나타는 조금 더 여유롭게 쉬엄쉬엄 할 수 있으니 더 효율적인 구간에서 일을 할 수 있고요. 저는 바로 여기서 두 차량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캐스퍼뿐만 아닌 다른 경차들의 대부분이 차의 무게에 맞지 않은 엔진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1420kg의 공차 중량에 16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소나타마저 엔진이 약하다는 평가를 들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1.6 터보 엔진을 구매하는 추세인데, 캐스퍼는 일단 차의 구색을 갖춰야 하니 1톤의 무게가 되었고, 여기서 경차라는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엔진을 작은 것을 써야만 했어 결국 출력이 76마력밖에 나오지 않는 엔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100의 일을 할 수 있는 엔진에게 150 정도의 일을 주며 넌 할 수 있어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은 엔진이 들어가게 되면 연료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캐스퍼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3기통 엔진임을 감안하더라도 오르막길을 오를 때에는 차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 정도로 굉음을 내며 힘들어합니다. 그때의 RPM은 기본 6000 정도인데 효율이고 나발이고 일단 운전자가 요구하는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같은 경사로를 소나타로 올라간다면 3000rpm 대역에서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죠. 오르막뿐만 아니라 일반 주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스퍼는 소나타와 달리 4속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4속 자동 변속기에 변속기 자체에서 오는 손실은 둘째치고 변속 간 갭이 너무 커서 효율적인 운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최근에는 내연기관의 개발이 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다단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다단화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선 토크와 출력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출력은 6000rpm 부근에서 낼 수 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연료를 아끼며 운행을 하려면 어디쯤에서 변속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지금 그래프에서는 한 4000rpm 정도에서 변속을 하면 되겠죠? 고RPM으로 가는 것부터가 효율이 떨어지고 연료 소모가 심해진다는 것이니 적당할 때 다음 단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기 위해 4개의 단으로 움직이는 캐스퍼와 6개 단으로 움직이는 소나타 간의 변속 간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는 2000에서 3000rpm에서 변속이 가능하다면 캐스퍼는 3000에서 4000rpm에서 변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엔진의 효율적인 작동 구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을 더 생각해보면, 이번 소나타에 적용된 엔진은 신형 엔진이고 캐스퍼에 적용된 엔진은 구형 엔진일 테니 그 엔진 자체에서 오는 차이점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토크 선도인데요. 워낙 환경 이슈가 크다 보니 엔진은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연료를 적게 사용하려면 저 RPM 구간의 운행이 많아져야 하는데, 기존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 RPM에서의 힘이 딸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RPM에서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발전을 했으나 캐스퍼의 엔진은 그렇지 않겠죠.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억지로 경차가 되기 위해 차에 맞지 않은 엔진과 변속기가 들어간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건 썸네일과 같이 아반떼와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더 큰 엔진과 변속기, 더 많은 공기저항, 그리고 무거운 공차 중량에도 불구하고 캐스퍼에 비해 복합 연비가 1kg나 더 좋습니다. 특히 고속 구간에서는 아반떼 17.7, 캐스퍼 15.5로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요. 이쯤 되면 캐스퍼가 너무 혹사를 당해서 운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쌍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법의 제정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경차와 같은 차를 개발하고 판매시키면 안 되고 없애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 이상의 큰 차를 몰지 않고 차를 오로지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해라와 같은 목적이었다면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